K조선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조선 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40년까지 글로벌 LNG 생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로 이 조선 쪽의 LNG 운반선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력과 점유율을 갖고 있는 K조선의 LNG 운반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변영진 IM증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했다라고 하는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이요. 되게 좀 말이 좀 인문학적이네요. 예, 이 내용이 좀 뭐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K조선도 많이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네. 미국의 해운과 조선 관련, 해양 관련 전반 산업의 인프라를 전부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긴 명령이고요. 네. 해양 산업 기반 확장,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해양 보안 신탁기금 설립 이런 그런 미국의 조선업뿐만 아니고 해운 항만, 인프라 전반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이 담긴 포괄적인 좀 내용이고 특히 210일 이내에 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주도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조치와 계획이 담기게 될 예정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업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미국의 조선업 능력과 해운 관련 능력을 확장하는 데 그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해양 지배력을 회복한다. 자, 내용 좀 보셨죠? 이제 중국 쪽을 결국 노린 것도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거 서명하고 나서 17일 한 일주일 정도 흐른 다음에 이거 말은 나왔던 건데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의 이제 해운사들 또 중국 배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중국 조선 상당한 타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조선뿐만이 아니고 중국 해운사도 상당히 이제 그렇죠. 타격을 해운 받을 조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월달에 처음에 제안된 액션이 있고 이번에 좀 더 확정이 돼서 조치가 약간 완화돼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 중국 선사 그리고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중국 선사가 아닌 해외 선사들한테 그 입항을 했을 때 그런 수수료 부과를 좀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네. 순톤수 기준 또는 그런 TEU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높은 쪽으로 기준을 부과를 하게 되고 네. 톤당 18달러에서 한 33달러 그리고 TEU 기준으로는 한 140달러에서 한 25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좀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선사들은 좀 타격을 받게 될 거고요. 네.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좀 회피하거나 그런 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대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의 강도라고 보지만 여전히 중국에는 좀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이 좀 이제 트럼프 등장하고 많이 위축되나요? 어떻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뭐 그냥 괜찮다. 왜냐면 원래 수주라는 게 또 네. 원래 장기 아니겠습니까? 뭐 두 가지 의견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타격 받는다 쪽, 안 받는다 쪽인데요. 받는다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잘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장기적인 좀 산업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사실 지금 기간이 뭐 반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네. 3개월 됐어요, 오늘. 조선업의 네. 뭐 짧은 사이클이라고 해봤자 2년 3년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약간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월에서 3월까지 네. 벌크선 발주량을 봤을 때 특히 중국에서 수주한 양이 지난 거의 뭐 10년, 30년 만에 최저치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네요.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 근데 이유가 그것만인지는 아직은 분석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이 수주한 양이 분명히 줄은 것도 맞고 일본의 수주량이 또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종들을 보면은 딱히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아직까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전 세계적인 발주량 자체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좀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 의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국내 증시에 뭐 H&M 같은 해운주가 폭등을 했다가 네.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 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길어야 2년, 뭐 4년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그러니까 중국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조치들에 대한 약간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를 비롯해서 처음에 발표했던 거에서 내용도 많이 완화가 됐고 예. 지금 말이 좀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 자체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좀 불신이 있어서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요. 특히 4월 17일에 발표된
이번 액션에 의하면은 네. 강도가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전에보다 말한 것보다.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선사들이 운영하고 있던 중국 선박의 비율에다가도 원래 벌과금을 좀 부과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그거는 약간 소급 적용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근데 아예 그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기항 자체를 좀 기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역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역효과를 감안해서 그 조치 자체는 아예 면을 철회를 했습니다. 다만 중국산 선박 그리고 중국 선사의 선박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만 조치를 부과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중복 부과도 없앴고요. 네. 그다음에 기항 한 번에 그리고 미국에 한 번 들어올 때만 부과를 하고 여러 항구에 들어가는 거에 중복은 또 없애고 이런 식으로 좀 조치 자체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조치가 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일부를 제품에 전이하면 네. 미국 소비자들은 또 물가 부담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관세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거가죠. 맞습니다. 네. 이 수수료 하면 해운 선사들이 결국은 그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를 할 네. 것이냐. 소비자한테밖에 전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효과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미국의 조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게 지금 내용 나오는 것이 이번에 미국 행정부 USTR이 했던 중국산 선박 또 중국산 해운업체에 대한 이제 수수료 부과고요. 오늘의 핵심은 이제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우리 K LNG 운반선입니다. 자, 위원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LNG의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네, LNG 맞습니다. 가스 프로젝트도 있고 자체 미국의 LNG를 뭐 대폭 수출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강매를 하려고 했죠. 누군가 그거를 날려야 되잖아요. 그게 LNG 운반선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잘합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뭐 탁월합니까? 현재까지 조선업에서 아직까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한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종이 LNG 운반선이고요. 네.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중국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압도합니까? 네, 점유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한 2, 3년간 중국이 수주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24년 그리고 22년에 좀 대량의 LNG 수주를 했는데 진짜 꽤 네. 했는데요? 수주 점유율이고요. 근데 아직 인도 점유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를 얼마나 했냐, 실제로 얼마나 잘 지었느냐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다가오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저 수주를 좀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데 저 수주에 기반한 게 대부분 뭐냐면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LNG 필드에다가 중국의 회사들이 많은 지분을 투자를 했고 그 LNG를 옮기기 위해서 중국 선사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캡티브 발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LNG 플레이어들인 뭐 그리스, 일본 선사들 이런 선사들은 아직까지 중국으로 발주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내수용에 가까운 그런 것들만 수주를 하고 있고 국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존재감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카타르가 LNG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에 먼저 가서 자기네 LNG 개발을 해놓고 자기네 배를 발주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나머니의 뭐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 될까요? 거죠. 우리나라가 따라할 수는 뭐 없는 뭐 그런 전략이지만 이제 상당히 사실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물량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건조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우리 K LNG 운반선을 따라올 수는 없다라는 게 또 현실인 물론이죠. 거죠. 네. 이와 함께 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보랭제입니다. 보랭제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에서 진짜 필수적이고 이것도 K 보랭제가 탑이다, 최고다. 맞습니까? 보랭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보냉제라고 하면은 LNG는 굉장히 좀 낮은 온도로 그렇죠. 기체를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온이 중요하고 보온 보냉이 중요한 이제 그런 선박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슐레이션 보냉제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 크게 두 개의 회사가 있고요. 네. 두 회사 모두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LNG 운반선의 건조량에 비례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있어야 보랭제 실죠, 배에다.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사가 건조를 했던 양이 연간 통상 한 50에서 60척 정도가 되고 중국에서 현재까지 인도한 양은 연간 뭐 3척에서 5척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보냉제 회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그 양이 미미하고 그만큼 우리나라만큼 경험을 쌓을 시간이 없었고요. 우리나라 업체가 당연히 LNG 운반선과도 마찬가지로 기술력이나 그런 생산 능력 측면에서 아직까지 압도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K LNG 운반선 관련해서 LNG 운반선에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넣는 거죠. 이제 K 보랭제 맞습니다. 네.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LNG를 액화시켜서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엔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는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위원님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알래스카
가스 LNG가 아니라 북극 패권이요. 네. 아예 그린란드 쪽에서 이 북극을 먼저 선점하려는 의도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에 또 뭐가 있나요? 북극 펀드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도 네. 마침 이번 주에 사실 국회 그 북극 펀드 관련 토론회를 네. 이제 참석할 예정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극. 예, 트럼프가 북극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경제적인 가치가 일단은 좀 클 거고요. 북극이에요. 예, 북극 항로를 제대로 이용했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이제 얼음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했는데 그게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좀 깨지면서 실제로 배가 좀 어느 정도 아닙니까? 운항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고 있고 북극 항로를 이용했을 때 단순히 봤을 때 한 유럽에서 아시아 간의 거리를 한 30-40% 정도를 절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예. 지난 10년간 운송량이 북극을 이용한 운송량이 한 37%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 북극 이미 항로를 조금씩 이용합니까? 예, 늘어나고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실제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다가 자원 북극에 매장된 석유가 전 세계 한 13%에 달한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고요. 예. 그래서 망간하고 니켈 그런 광물이나 희토류 같은 자원들도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군사적 가치인데요. 당연히 이제 북극이라는 곳이 주인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항로 확보를 위한 그런 군사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트럼프가 뭐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북극 패권을 주장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크게 두 가지네요. 물류와 원자재입니다. 이제 위가 원래는 얼음이었는데 네. 약간 녹으면서 맞습니다. 이제 배가 다니니까 물류가 훨씬 더 가깝겠죠. 네. 오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뭐 석유라든가 원자재가 많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또 사실 러시아가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더 앞서 있다라고도 볼 네. 수가 있는 게 러시아는 이미 쇄빙선을 50척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다량이 핵 추진 또는 이제 군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는 그런 선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쇄빙선이 사실상 뭐 없다시피 한 세 척 있는데 만들겠죠. 예, 네. 제대로 쓰고 있는 게 없고 네. 뭐 그 사실은 러시아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선업 재건과도 좀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해양 지배력 아까 맞습니다. 선명한. 예,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미국은 여기서 지금 아직 뒤처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기서 이야기를 좀 넓혀보면요. 우리가 KLNG 운반선, K 본행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북극 항로, 뭐 북극 저쪽에 진심이라면 북극 패권에 네. 쇄빙선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한. 그럼 K 쇄빙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쇄빙선은 우리 어때요? 일단 그 북극 항로를 운항할 때 일반 선박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일반 선박의 철판은 깨지기가 쉽거든요. 예. 철판의 그런 내빙성도 강해야 되고 강도도 강해야 되고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네. 굉장히 비싸고 만들기가 어려운 선박인데 또 앞모양도 약간 쇄빙. 앞모양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을 깨고 나가야 되고 네. 엔진 출력도 훨씬 강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선박인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장 좀 잘 만든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예. 과거에 한화오션 이제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었죠. 그렇죠. 그 회사가 아크틱 LNG 운반선을 15척을 한꺼번에 수주해서 만든 사례가 있고 네. 삼성중공업 또한 아크틱 셔틀 탱커를 잘 만들어서 인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상업적인 예. 대형 선박의 경우에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네. 당시에 제 기억으로 LNG 운반선 한 척이 한 2억 불 정도 했었는데 그런 쇄빙 LNG선은 3.2억 불, 한 1.6배 정도가 비쌌거든요. 그래서 조선소 입장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선박이었습니다. 5천억, 6천억쯤 됩니까,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LNG 운반선 가격이 2억 5천까지 올랐고요. 예. 단순히 계산해보면 한 4억 불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이 돼요. 쇄빙선이요? 그러면 한 6천억 가까이 6천억. 될 수 있는 거죠. 예. 러시아가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그건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쇄빙선? 러시아에도 이제 조선소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인도한 것도 사실은 러시아 선주들 용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을 뭐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15척의 LNG는 러시아의 그 소보콘플로트라는 그런 그 에너지 회사 그쪽에서 쓰일 걸로 인도가 됐고요. 예. 러시아가 만든 건 우리가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현지에 뭐 찌빠지다라는 뭐 러시아 현지 조선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주문을 하면은 받아야 되겠죠. 러시아도 주문을 하면 그것도 받아야죠. 쇄빙선을 만약에 다 뭐 우리가 양국이 다 굳이 뭐 온다면. 선주를
가려서 뭐 받을 필요는 없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러시아와 그 미국의 사이에서 좀 저울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 러시아 선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네. 예, 뭐 회방을 놓지만 않는다면 네. 둘 다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이제 K-조선이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협의에서도 이 지렛대,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자, 우리의 조선사들, 조선업은 어떤 좀 전략과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조선을 가지고 딜을 할 텐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떤 뭐 전략이라든가 이걸 좀 갖고 있어야 될까요? 많은 뭐 뉴스나 최근에 그런 얘기를 보면은 네. 그 미국에서 조선업 재건에서 한국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고 수혜를 볼 네. 거다 이렇게들 좀 장밋빛으로 많이 보시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요구가 되고요.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발주를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지 투자를 좀 바라고 있고 네. 현지 투자, 뭐 기술 이전,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도 어느 정도 뭔가 베네핏을 줘야 하는 그런 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선소가 현재 제대로 돌아가는 조선소들이 사실상 없는데 네. 거기에다가 우리 자본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미 좀 투자를 한 상황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지에서 그런 공정 관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인력 교육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업 투자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이러다가 네. 뭐 사이클이 뭐 벗어나거나 혹은 그렇죠. 좀 하강을 하거나 네. 하면은 이게 좀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접근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K조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믿는 것이 아니냐. 네. 하도 막 K조선 하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 돈으로 다 투자해라 한 다음에 네. 약간 좀 공급 과잉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판단할 영역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투자는 투자대로 해놓고 실제로 일감을 안 준다. 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네. 그런 다음에 가격 딜을 해서 오히려 싸게 발주를 하려는. 우리야 뭐 돈을 태웠으니까 아쉬운 건 그때부터는 또 우리가 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아마 더 잘 알겠죠. 우리 K조선의 뭐 HD라든가 삼성중공업도 잘 알 텐데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협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기업이 정말 방금 우리 변호준 위원께서 이거 괜히 막 투자하고 미국이 해줄게 하다가 딱 끊어버리면 이게 또 상당히 좀 힘든 국면이 오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예, 네. 정권이 뭐 바뀔 가능성도 사실 있고 그렇죠. 정권 안에서도 뭐 결정을 바꿀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지금 거의 60조짜리고 일본과 한국 이제 우리 보고 다 이걸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고민이 되잖아요. 너무나 장기 프로젝트여서. 이게 알래스카 LNG라는 게 너무나 거대하고 돈이 네.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고 미국 안에서도 그 유수의 에너지 회사들, 뭐 엑손이나 쉐보론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손대기를 어려워했었던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지금 유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민간 업체에서는 사실은 발을 좀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가스공사나 이런 네. 국영 회사들을 위주로 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섣불리 투자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미국 LNG를 뭐 사오는 공급 계약 정도를 시작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투자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전 접근을 하는 걸. 예, 근데 압박하면요. 그렇게 저희 알래스카 LNG 무조건 투자해라. 저희 이제 협상팀에서 그건 잘 좀 고려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방위비를 지금 10조 원 늘리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와 또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협상팀, 협의팀에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우리 K조선의 1분기 지금 뭐 전체 주식시장의 1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우리 K조선 내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앞으로 2분기와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분기 실적 이제 이번 주부터 네. 오늘 하나엔진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그룹하고 삼성중공업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실적이 다 나올 텐데 현재까지 감지되는 분위기는 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일단은 공정이 작년 이후로 굉장히 정상화가 되고 있고 조선사들이 수주했던 선박의 성과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네. 1분기에 그 설날하고 2월달 조업일수가 작았던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은 4분기 혹은 그 이상으로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3분기가 오히려
K조선의 실적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꺾일 것까지는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뭐 3분기는 여름 휴가가 워낙 길기 때문에 조업일 수가 작아서 뭐 약간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2분기는요? 네, 2분기는 뭐 그럴 것도 없고요. 사실상 기본적으로 그 한국조선업 실적의 방향성이 26년까지는 상승하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과가 21년부터 24년까지 올랐기 때문에 수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돈은 계속 들어온다. 오르면서 반영이 될 거고 어. 그 중간중간에 뭐 예상치 못했던 뭐 원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K조선의 1분기 실적 전망까지도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